자,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네, 사회복지 파트의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35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치면 중간에 좀 쉬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1번. 노인 장기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보험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보험료를,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자. 이분이 보험자죠.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자는 누굴까요? 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런 쉬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어요. 2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재원 조달. 재원 조달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20%, 장기 요양보험료가 60에서 65%,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을 찾아볼까요? 자, 1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네. 통합해서 같이 그 고지를 하고 통합해서 받고 그 다음에 별도의 회계로 관리합니다.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가 아니라 20%죠.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다. 이게 맞네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액의 40에서 60%를 경감해 줍니다. 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죠. 국가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죠. 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로 9명 이내, 한 층에 9명 이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요양을 받는 곳입니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뭐 이런 것들은 시군구에서 하겠죠. 노인 일자리 제공 기간이죠. 성년 후견 사업, 네, 이거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죠.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네, 요게 맞겠네요. 치매 노인의 등록 관리, 이것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친숙한 주거 여건, 즉 가정과 같은 이런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항 볼까요?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자, 장기요양 인정서는 수급자 혹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서비스 제공 기간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조사를 하죠.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를 교부를 하죠.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기를 볼까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낮 동안. 네, 뇌경색, 장기요양의 대상이 되시네요.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분 주야간 보호시설이죠. 5번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네, 이렇게 나오면 낮 동안에 보호하는 시설, 그러면 주야간 보호센터,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한다. 그러면 방문요양, 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서비스한다. 그러면 단기보호시설. 그래서 낮 동안에 맡아서 보호한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보호한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또는 보호자. 네, 근데 친척은 안 되죠.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다 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네, 방문조사원이 판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죠. 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최종 판정하는 데는 복지부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자, 조사는 누가 하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요원.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전문요원이죠. 장기요양 전문요원이네요. 전문요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7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죠. 재가급여.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가 아니라 재가급여는 1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 그랬어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주관, 기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판정은 누가 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8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 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네, 두 차이가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요거는 한 층에 10인 이상, 요거는 한 층에 9인 이상의 시설이죠. 자, 그래서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죠. 특별현금급여.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게 맞네요. 단기보호도 재가급여. 복지용구도 재가급여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9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자,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이고 국가와 지방 단체에 의해 조성이 된 자, 요거는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초노령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의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을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자, 한도 금액 비용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 비용하고 관련돼 있죠.
또 급여의 종류와 횟수도 비용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비용하고 관련된 거는 뭐라 그랬죠? 네, 1번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11번 문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결식 노인에 대한 지원이죠. 결식 노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복지의 원칙이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네, 독립의 원칙이죠. 독립의 원칙. 네,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독립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독립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능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또 언제 그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독립의 원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3번 문제. 장교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교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장교양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여러분들 장교양위원회랑 등급판정위원회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장교양위원회는 매년 말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건강보험료에 맞춰 장교양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장교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네, 통합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별도의 회계로 각각의 별도의 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교양보험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게 맞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교양 기간에 지급한다. 네, 연 1회 장교양 기간에 지급하면 장교양 센터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월 1회. 최소 월 1회 장교양 기간에 지급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외자. 등급외자는 노인 장교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시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 요양시설은 등급받은 분들이 이용하죠. 단기 보호도 등급받은 분들, 방문 목욕도 등급, 방문 간호도 등급. 노인 요양시설은 시설급여,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재가급여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노인복지관. 15번 문제.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공간 증후군, 손목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죠. 손목을 많이 쓰는 이런 가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죠. 네,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밤에 통증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이거 아니죠. 그다음에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손가락과 그다음에 연결된 손가락 등에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고 이러는 게 그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죠. 이거는 틀리죠. 자,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16번. 오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런 오음 환자로 인한 이런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 질환 중에 하나죠.
공용 체온계를 사용하면 금방 옮겠죠. 왼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체를 터치하시면 안 되죠.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네, 신체 부위를 터치하시면 안 되죠.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 위로 다리인 후 사용한다. 네, 이게 맞네요. 대상자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자, 치료를 시작하는 거는 증상이 없어도 이거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동거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래야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내용은 네, 임금의 구성 항목이죠.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여, 그 다음에 뭐 법정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장소, 근무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그 근로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8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급여입니다. 자, 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였다. 네, 퇴사하기 전에 산재가 발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죠? 출산으로 인해 휴직 상태이다. 뭐 요거는 출산과 관련돼 있겠죠? 이직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관련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다. 네, 이게 맞네요.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거는 고용보험하고 관련돼 있네요. 고용보험.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19번 문제.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네, 잠복 결핵 상태에서는 전염력은 없죠. 하지만 면역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게 아니라 강합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결핵균은 산이나 알칼리나 화학약품에 강하고 일광에 약합니다. 그래서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를 일광소독하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그럼 결핵 대상자는 누가 돌봅니까?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폐에만 침범하지 않고 모든 장기에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네, 이거 개인정보 위반이죠. 개인정보 위반. 복지용구를 알선해 준다. 네, 이거 알선도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업무가 엉망진창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시설장에게 알리고 근무지를 비울 경우 보고를 하고 제대로 된 인력을 배치를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문제 21번 문제 이제 15문제가 남았네요.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항 면제해주는 다른 기관을 소개시켜 준다.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준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면제해 준다. 네, 이것도 불법이죠.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임을 설명해 준다. 이게 맞죠? 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십니다. 22번 문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의 어떤 권리에는 재가 노인의 권리 보호가 있고 시설 노인의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죠. 네, 교재에 보면은 침해받은 각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례와 또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이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게 자주 이게 책을 읽어보셔서 적어도 2번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그 침해받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된다. 자, 채광이나 조명이나 소음이나 청소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은 안락한 주거 환경, 안락한 주거 환경하고 관련돼 있죠. 자,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 위생 관리도 안락한 안락한 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답이겠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네, 아니네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아니네요.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네, 그래서 여기 안락한 게 여기 나오네요. 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 윤리 강령은 네,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또 만약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최대한 그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이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 자, 노인 학대 유형도 시험 출제율이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학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인 학대 유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허락 없이 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네, 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돼 있죠. 경제적인 문제. 네, 그래서 답은 1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25번 문제.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 학대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법과 정책을 정비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노인 학대와 관련한 기능들이 있고, 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경찰기관, 법원의 역할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 절차를 지원하고 개입을 하고 또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은 이거 여러분이 한 번에 딱 찍으셔야 되겠죠? 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경찰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노인 학대가 신고됐을 때 수사를 하죠. 또 보호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의료기관에 뭐 이렇게 이송을 한다든가 네, 이런 수사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관할 구청에서는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 이런 데서는 이런 그 노인 학대 가해자와 또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신원 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노인 학대와 관련한 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시행령이나 이런 법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제정되는 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노인 학대와 관련한 이런 장기 요양보험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6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성 질병 중에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으시죠. 뭐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사유 중에서 또 이런 허리라든가 관절을 다치는 일들이 많은데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세를 낮춰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힌다. 그 다음에 기저면을 넓혀야죠. 그래서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발을 벌린다. 네. 세 번째는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모든 하중이 허리에 오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핀다. 허리는 핀다. 자, 그리고 들어 올릴 때는 어디다 힘을 줘야 되나요? 제일 큰 근육인 허벅지나 엉덩이에, 특히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피면서 들어 올렸을 때 허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요령 중에 하나는 밀착한다. 대상자와 밀착한다. 혹은 물체와 밀착한다. 만약에 방향을 틀을 때는 허리를 트는 게 아니라 무엇을 틀어요? 발을 돌린다. 네, 제가 허리를 돌리지 않았죠. 이렇게 허리를 트는 게 아니라 발을 돌려서 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다. 또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허리를 손상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린다. 틀리죠? 무릎을 굽히고 지지면을 넓힌다. 네, 이게 딱 맞네요.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체는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면 힘들어요. 가까이 최대한 밀착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허리 힘을 이용하게 되면 허리를 다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자기 관리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네, 스트레칭도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상, 하, 좌우 교대로 이렇게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은 각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초 쉬시고 개별 동작을 할 때 최대 15초 이내에서 한다. 또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하셔야죠. 호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느끼지 않도록, 통증이 느끼면 근육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요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네, 이러다가는 다치시죠. 스트레칭된 자세로 30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최대 15초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이게 맞네요.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면 네, 근육에 손상이 있어서 네, 그래서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동작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초간 쉬었다가 하고 또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 결핵. 자, 결핵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직업성 질병 중에 감염과 관련된 제3종 전염병이죠. 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접촉 시 즉각 격리치료를 받는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가능하면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접촉한 후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가 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동고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요거는 이제 오음에 감염이 됐을 경우이죠.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이거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마스크는 비말 마스크가 아니라 KF94 이상의 3중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죠.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땅에 묻는다. 네, 이렇게 대상자의 이런 오염이 묻은 것들은 의료 폐기물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 장교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네, 복지용구가 요즘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복지용구에는 대여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품목이 있어요. 자, 구매 품목은 주로 이렇게 인체에 피부가 닿는 이런 제품들로 저가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좀 무리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구매 제품이죠. 대여 제품은 이런 좀 고가의 제품들로 이렇게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여 제품에는 전동 침대가 있고요. 휠체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얘는 구매도 가능하죠. 대여도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외부 경사로 이런 것들이 대여도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네, 그러면 답은 4번 수동 침대네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다 대여로 가능하십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이제 의사소통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의사소통이나 또 기록 및 보고 몇 문제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또 몸짓, 손짓,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네, 몸짓, 손짓.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쓰는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언어장애, 그다음에 인지장애, 이해력 장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림이나 문자판 등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각장애. 청각장애에서는 뭐 이런 실물이나 그림판 이런 거 안 쓰죠. 시각장애도 언어장애에서 쓸 수 있어요. 언어장애 쓸 수 있는데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또 몸짓, 손짓을 이용한다. 네, 이거는 언어장애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은 해당이 안 돼요. 이해력 장애, 네, 이게 관련이 있네요. 진압력 장애, 네, 진압력 장애는 좀 더 소통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소통하는 방법,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주의력 결핍, 진압력 장애 6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6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1번 문제. 진압력 장애가 또 나왔네요.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진압력 장애죠. 자,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면 안 되죠.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간, 날짜,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네, 이게 맞네요.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주변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친근감을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네,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단순하고 물품보다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좋고요. 모든 물품을 이렇게 하면 복잡하죠. 또 주변 환경을 자주 바꿔주지 않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 이제 기록에 대해서 나오네요. 요양보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업무 기록의 목적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아니죠. 대상자의 사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뭐 이것도 아니죠.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네요.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네, 이게 맞습니다. 보호자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네, 의사소통 어르신하고 보호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유대감 형성을 위해 보호자 여기 어르신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33번 문제. 자, 여러분 이제 3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자, 33번 문제. 방문형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급여 제공 기록지는 RFID 태그, 즉 제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기로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 이거 맞죠? 기록을 할 때는 시간은 2자리, 분단위까지는 4자리. 네, RFID 이 태그로 찍을 때는 자동으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지 작성 후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그 다음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기록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수급자 서명은 쓰지 않는다. 네,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 서명을 쓰죠. 특이사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네, 주관적인 게 틀리네요. 모든 기록은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을 하셔야 되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어떤 직업 윤리 정신으로 나오는 거네요. 직업 윤리. 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죠. 공감 반응. 그렇지만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네, 4번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하나가 나왔네요. 네, 의사소통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이제 실제 기출문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일단 한 문제만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속성 과정에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속상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요? 공감 반응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공감. 네.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반응일까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가족들에게 제가 연락해 볼게요. 가족들이 모두 바쁘신가 봐요. 보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자, 어르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죠. 그래서 공감 반응은 어르신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는 반응인 2번. 찾아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게 어르신의 마음이시죠? 네, 그래서 공감 반응으로 대처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이론 문제 35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네,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